이제 교수님이 40이 이제 간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넘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40이 넘으면서 네.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쾌하시고 당당하게 살고 계신데 네. 왜 그런 생각을 좀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가 이제 학교 임용되고 정말 열심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은 이제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학기를 16주를 열심히 살다 방학이 오고 또 16주를 이렇게 살고 또 방학이 오는 1년을 이렇게 몇 번 보내면 퇴직. 어떻게 보면 일상처럼 이제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결과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모든 게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이제 삶으로부터 약간 좀 기운이 빠지기 시작했고 그럼 뭐 동시에 이제 뭐 어떤 호르몬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우울감이 찾아왔고 몸의 실제 기운도 뭐 빠지면서 무기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꼭 해야 되는 일들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종 만남을 가지던 분들이 어떤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하셔서 네, 송은희 씨, 뭐 이성미 씨, 션 오빠, 그리고 네. 이용표, 지금 강원FC 대표이사 이렇게였는데 이분들이 자기 사는 것도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뭘 더 좋은 일을 하나 하면서 그치만 이제 저의 그때 마음은 아무것도 하기 싫지만 연예인들이 하자니까 하자 그런 마음으로 네. 봉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이제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가게 된 단체가 이제 수감자 자녀들.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들. 네.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수감이 되어 있고 어디인가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은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진 아이들과 그냥 이제 토요일에 만나서 재미난 일을 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있었으면 했을 법한 일들. 그래서 뭐 영화도 보고 피크닉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공방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지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람들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회복하면서 그 40알이라고 했던 시간이 지나갔어요. 네. 진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일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사랑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제 최종 꿈 같은 게 혹시 좀 정해져 있는 상태일까요?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러면서 제가 막 제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인생관이 사실은 뭐 성격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또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이 인생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이제 경험하면서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저의 앞일을 계획하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또 성격상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 강연을 들으시거나 이제 저를 이렇게 지켜본 분들의 마음속에 대단한 사람. 만약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저에게 그러세요. 큰일 하실 거예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작은 일을 하면서 살 거라고 늘 다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뭐 그릇도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큰 일을 지나왔지만 또 작은 일의 소중함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의 정말 절망스러웠던 하루가 밝아지고 희망을 보게 됐던 것처럼 그냥 저도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그냥 누군가의 하루의 세상을 밝혀주는 일. 네, 그냥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저에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멋있죠. 말만 멋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 계기로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사회복지 안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분야예요. 그래서 네. 뭐 이제 막 지원이 시작됐고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전문 기술, 연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증거를 쌓아가는 또 자료를 쌓아가는 일들도 하고 있어요. 사고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네. 않다라는 네. 말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제가 그 말을 했었더니 저희 오빠도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네. 왜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라도 왜 돌아간다고 말 못하냐고 네, 막 이래. 그런 심정이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주 그 인터뷰 중에 물었던 질문이었고 제가 그 순간 대답한 대답인데 사고 이전에 제가 누리던 어떤 행복과 삶에 대한 태도, 뭐 즐거움과는 제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의미, 또 그 행복의 강도, 또 그리고 빈도를 느끼면서 살아요. 그게 막 좋은 일이 매일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잖아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고 그 하루에 우선순위들이 다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 모여서 평소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당연한 게 없어진 거예요. 어느 것도 당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적어도 손톱은 내 거지, 눈썹은 내 거지 이러고 살다가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아주 명백한 진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뭐 짜증나는 일도 있어요.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트레스 속 짜증나는 일 순간순간 제가 행복을 발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르던 때로는 돌아가는 일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으시는 분의 의도는 그거잖아요. 얼굴이 예전에 건강했던 곳, 그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신 거라면 저는 당연히 외모, 뭐 건강해 보이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받은 선물들을 버리고 싶진 않다. 그 의미였어요. 근데 제가 또 나이가 들어서 그 질문을 듣는다면 그냥 저희 가족들이 했었던 수고와 그 가슴 졸였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래 이거 없었던 때로 가자. 제 엄마나 뭐 저희 오빠나 가족들의 수고, 저를 위해서 했었던 희생에 대해서는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뭐 지금까지 사실은 희생하는 그 마음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내가 미국에 유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라톤 완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 건강한 사람도 건강한 성인 남자도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완주까지 하시게 되셨을까요? 이게 시작은 제가 홍보대사 하고 있는 푸르메 재단에서 이제 재단이 하고자 하는 일,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 위한 재활병원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서 그거를 짓는 일을 이 재단이 시작했고 그걸 알리는 행사로 일환으로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하신 거예요. 별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네, 그냥 멋있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면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지 않고, 운동을 뭐 평소에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뭐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훈련하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네. 7kg잖아요. 그래서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동네를 나가서 좀 걷고 뛰고 하니까 제가 이제 8km가 저의 이제 최고 기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마라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완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건 결국은 응원이었어요. 또 뉴욕시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사니까 뭐 이제 블럭이 지나면서 또 다른 분위기의 응원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냥 구경하면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이미 저의 8km의 최고 기록을 몇 배를 지나서 20몇 킬로 지점까지 가게 됐고 이제 뭐 그러면서 너무 지친 중에
완전히 걷게 됐죠. 전혀 뛸 수 없는 상황이고 다리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고 막 그런 포기 상태 중에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됐고 한국 여자분이 서 계셨고 그분이 노란 피켓을 들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는 이지선 화이팅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웬 이제 그 피켓에는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고고고 이렇게 써 있는 네. 제가 왜 뛰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분이 기사를 보셨던 거예요. 아주 작은 기사인데 그걸 보고 저를 응원해 주려고 나온 이제 한국 유학생이셨어요. 근데 그 힘나는 정도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질질 끌고 왔던 그 다리에 그분을 만나고 나서부터 막 진짜 다리에 힘이 다시 새롭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생각, 저분처럼 살아야지. 응원의 힘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 나머지 1km 정말 힘차게 걸었어요. 네. 그래서 걸어서 제가 7시간 22분 26초 깜깜할 때 네. 이제 거의 꼴찌나 다름없이 마라톤을 완주하게 됐고요. 그냥 그게 사실 되게 오래전 일이거든요.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저에게 되게 할 말이 되어주고 있고 늘 제 삶에도 그래 너무 죽을 것 같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죽을 것 같았던 거였지. 끝까지 왔는데 잘 살아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날 저에게 그 피켓을 들어주셨던 그분의 마음이 지금 제가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인생이 지친 분들에게 그냥 오늘 하루의 고비를 또 넘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게 됐죠, 제가. 사고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좀 많이 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좀 소개를 시켜주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뉴욕 마라톤 때 같이 뛰었던 이제 다른 한국에서 오셨던 재단과 함께 오셨던 분 중에 김황태 오빠라고 이제 이분은 저랑 중환자실 동기예요. 전기화상으로 양팔을 잃었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건강한 2다리가 남았잖아요. 네. 이걸로 마라토너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뭐 3시간 안에 완주하면 서브3 이렇게 이제 또 칭호를 받더라고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진짜 마라토너로 살고 계시고 이분 요즘에도 계속 저와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는데 요즘에는 철인 섬중 경기 도전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제 뭐 페이스북 친구에도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분들 진짜 많은데 그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실하게 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이루고 성취해서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두시면 네,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일상이 일상처럼 돼버리면 감사한 걸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특정 사건이 있거나 또는 내가 가졌던 걸 잃게 된다면 그런 행복들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더 많이 와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지만 그 불행 속에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서 성장한 것들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났더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로부터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삶의 태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큰일을 겪었을 때 그것 때문에 삶 전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 밝은 면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가졌던 걸 잃음으로써 더 좋았던 게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진짜 힘들겠지만. 그래서 어려울 때는 특히나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전부라고 판단하고 우리가 쉽게 속단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해피엔딩이다 싶을 정도로 좀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사실 제가 속단했었던,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절망의 순간과 생각하면 지금 뭐 그 다음날부터 쭉 저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매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교수가 되고 월급도 받고 일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돼서가 아니라 그게 그 매일의 하루가 제가 희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았던 게 계속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우리 인생이 막 우리가 다 계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뜻한 대로 이루는 어떤 해피엔딩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가 깎이고 또 부서지고 하지만 그마저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 네. 분들이 많이 네, 보는 네, 채널이에요. 네, 그쵸. 그분들에게도 좀 일상이 아닌 특별한 일상으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인데요. 뭐 특히나 우리가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회사 속에 있는 어떤 부품처럼 내일을 이 네. 부분을 꼭 해내야가 전체가 돌아가는 어떤 부품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들 속에 나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 순간순간 혹은 그 시간이 아닌 오롯이 나만의 나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네, 적어도 그때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데 스트레스와 좀 분리할 수, 나를 좀 지켜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40알이를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게 이거고요. 그 스트레스를 지금 개인적인 나로 살아가는 시간에 나를 침범하지 않도록 그거를 잘 지켜내는 것이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좀 지켜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경계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사회적 나로 살아가는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한 건 없다. 당연한 건 없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물 한 모금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면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물 한 모금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삶의 시선을 좀 돌려보는 일들 시도해 보시기를